셋 하나 둘. 아, 네, 어서 오세요, 바라모님. 오늘은 바라모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아, 까먹었다. 아, 예, 그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바라모님 식사하셨어요? 벌써 9시라 식사하셨을 것 같은데. 늦게 드셨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루스 스케일, 지난 시간에 펜타토닉 스케일하고 그쵸, 거기까지 했죠.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모달 뮤직과 토날 뮤직의 차이점 이런 거 했었죠. 아, 시청자분들 좀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누구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트대로님 어서 오세요. 네, 차트대로님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 뭐 다 오른다 그러던데요. 네,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오른다 그러던데. 그 잘하시나 보다. 그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면. 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각 기업들의 뭐도 알아야 되고 막 엄청 많이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만큼 못해요. 기타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저도 기타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하시는 분한테는 또 다른 세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하고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블루스 스케일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펜타토닉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와 음들의 기능,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그 펜타토닉 스케일에 이어서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기타에서 블루스 스케일을 연습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지금은 기타보다는 좀 이론적인 어떤 그 음표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소리는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또 혹시 몰라서 기타를 좀 준비했어요. 지난 시간에 건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 건반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좀 약간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레슨이 없는 날이에요. 원래 화요일 날이 제가 학교를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 그래서 어제도 되게 힘들었어요. 늦게까지. 그래서 오늘 조금 쉴까 그랬었는데 또 제가 약속을 한 거라 또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루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약간 톤 다운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그 공연이 있어요. 그 5대 기타 있잖아요. 기타 5명이서 하는 거, 그 파트 나눠가지고 하는 거. 그 공연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만뒀어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한 명이 그만뒀는데 그 파트를 이제 제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곡인데 저는 이제 또 따로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그냥 뭐든 시켜만 주면은 그냥 막 무식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생활을 하면서 음악에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음악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럼 이번에 또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뮬에서 보고 또 이제 그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그쵸? 지금 저 빼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라 이제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뭐 하긴 근데 요즘 학생들도 바쁘죠. 요즘 다 바빠서. 그래가지고 한 명이 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대안학교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 지역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대구에서 대구에 이제 대구의 모 대학 강의 나갈 때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선생이었는데 그때 배웠던 학생이 지금 이제 팀 멤버로 들어왔어요. 자, 제가 팀 리더가 아니어서 저는 리더가 아니고 이제 리더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바람무님 보셨던 왜 그 앞에 나와서 그 설명하던 곡 설명하던 친구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제 제자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다 졸업하고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한 컨셉을 자기가 국내 최초로 하고 싶다고 막 의욕을 불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참가하게 된 거죠. 원래는 기존에 있는 그 프로 연주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으려고 원래 했었대요. 계획이.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그 유학 중에도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제자가. 그랬는데 그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바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막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개인 연습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뜻 섭외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친구가 강의 나가는 이제 저도 예전에 나갔었고 그런 이제 대학에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을 좀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바라모님 보셨던 게 이제 저 빼고 뒤에 이제 드럼 베이스 빼고는 다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그걸로 이제 그걸 냈대요. 그 저기 그 뭐야 그 사업자 등록이나 뭐 법인인가 뭐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스폰을 받을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어디였죠? 거기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 그 공연장 그 기타 제작하는 그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장소를 스폰을 해준 거죠. 장소 대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왔던 그 앰프들이 지금 국내에 런칭이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때 기타 앰프들 그것도 이제 그 말하자면 지원을 해준 거죠. 한 4대 정도. 네. 이게 그 진짜 스폰을 받으려면 정말 이런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그 돈 많으신 그 뭐 사업가라든가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스폰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스폰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분업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뭐 가요나 이제 뭐 큰 이런 그 기업들 아니면은 뭐 기획사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재즈 쪽에서는 연주만 가지고는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연주만 가지고는 보컬이 끼거나 좀 이렇게 보컬이 노래 잘하고 좀 그래도 좀 비주얼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보컬이 같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연주만 가지고는 상품화 하려면은 정말 대중적인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요즘 국악기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런 시도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국악기하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클래식 현악기하고 같이 섞는다던가. 대신에 음악 자체는 막 이렇게 전문성을 띈 음악 자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이. 그쵸. 재즈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즈는 정말 그 학교나 이런 쪽에서 뭐 강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벌어야 된다 그러면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락 하시던 분, 저도 뭐 20대 때 락을 했었지만, 아, 네, 별밤 메시지님 어서 오세요. 그런 분들이 그 락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음악을 중도에 많이 포기하신 게, 예,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게 또 되게 또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도 뭐 20대 후반부터 그래도 계속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제 학교 강의도 좀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돈을 좀 벌면서 레슨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저희 어머니도 뭐 트롯 좋아하시는데요. 뭐 김아무개님 무슨 누구님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요. 뭐 예. 아들이 음악가인데도 그러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음악 활동을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음악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간혹가다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노고진이는 맞습니다. 이렇게 재즈라 하더라도 좀 이제 보컬 재즈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좀 멜로디도 좀 귀에 있고 이런 음악들은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인기를 조금 얻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그쵸. 카페나 커피숍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거죠. 그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그 뭐냐 까먹었네. 멜론이나 이런 거 이제 틀어놓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왜 묶음 재즈 해가지고 쭉 그런 거 틀어놓고 제가 이제 예전에 앨범을 내고 커피숍에 갔는데 제 음악이 카페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모님 그거는 바라모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틀렸다 맞다라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재즈가 대중음악을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이미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재즈가 대중음악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받아들였어요. 재즈는. 그게 재즈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다만 그 대중음악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일반 그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재즈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요. 예. 어쨌건 재즈도 대중음악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재즈를 연주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약간 순수 음악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재즈가 좀 이렇게 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넓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재즈라는 말을 딱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래도 재즈 하면은 조금 약간 어렵다 이렇게 일반 어른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의외로 또 그렇죠.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재즈 뮤지션들의 어떤 음악적인 특성은 또 그 나름대로의 색깔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그걸 버리면 그거는 재즈가 대중음악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재즈가 아닌 대중음악을 그냥 대중음악이라는 것도 말이 좀 약간 애매한데
그게 참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잡하지 않으면서 쉬우면서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즈를 그렇게 접근을 이거 참 복잡한 얘기다. 복잡합니다, 갑자기. 예.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재즈 쪽에 이미 그 진짜 재즈 뮤지션으로 딱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그 내가 대중음악을 할 거면은 그냥 아예 그 재즈 색깔을 없애고 대중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재즈라는 이름 아래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게 조금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죠. 노고제니님 블루스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블루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재즈가 초기 때. 예. 블루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즈 블루스도 다 그 정통 블루스의 12마디 그 진행 그대로 사용합니다. 코드 진행도 그거에서 조금만 변형된 거고.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 음악을 뭐 재즈가 더 좋다, 뭐 락이 더 좋다, 뭐 블루스가 더 좋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경계선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경계선을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왜? 다 같은 음악이고 그냥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인 거지. 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재즈 뮤지션이 되려면 좀 그 해야 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물론 뭐 락도 마찬가지고 뭐 가요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즈가 대중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그거는 그러면 그건 재즈적인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가 대중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좀 더 쉬운 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뭐 퓨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지 재즈, 이질리스 재즈 뭐 이런 음악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음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예, 음반도 많이 팔리고 뭐 릴린나워, 레리 칼튼, 얼크루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조지 벤슨. 예. 사실은 팬 메스니 그쪽은 아니지만 팬 메스니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상당히 많이 얻었죠. 팬 메스니 같은 경우도 공연 때마다 다 꽉꽉 차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얻었죠. 예.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이 재즈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재즈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쉬울 수는 있겠지만 대중음악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재즈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다만 재즈 뮤지션의 색깔들이 나올 뿐인 거지. 그 차트대로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게 리듬 때문에 그래요. 리듬하고 그 어떤 펜타토닉적인 것도 바라모니컵은 당연하죠. 어찌되었던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도 한 곡 썼었잖아요. 가요 이거 제가 발표한 거 아시잖아. 모르시나? 제가 가요 발표한 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참 부끄럽네. 제가 그 알림란에 제가 그 다 링크는 걸어드리긴 했는데, 유튜브 링크를. 그 한 분이 저한테 저작권을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댓글을 한 분이 다셨더라고요. 근데 제 곡도 제가 저작권에 걸렸는데요. 뭐. 저작권을 신경을 그
예를 들면 공유하는 저작권이 뜨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수익 자체가 아예 빵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지? 그쵸? 이 영상을 그래도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그냥 뭐 하기야 뭐 그래봐야 뭐 액수가 큰 건 아니니까 뭐 별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쵸? 신경이 쓰이긴 쓰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그 저작권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근데 아무튼 그냥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이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믹싱 마스터링과 이제 양재 쪽에 제가 계속 믹싱 마스터링 하는 이제 아주 잘하시는 대표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갖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기타 그다음에 뭐 로직으로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해가지고 예, 보컬 녹음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바람을 많이 들어주셨군요. 어쩐지 저작권협회에서 5천 원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달에. 예, 저 작곡도 전공했습니다. 작곡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제가 작곡가로 소망할 뻔했다고 20대 때. 저걸로 녹음했나 전부 다. 이거 솔로도 원래는 좀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좀 자르고 해야 되는데 예, 그냥 한 방에 그냥 했습니다. 그냥. 편집 없이 한 방에 그냥.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자, 이건 여기까지. 이건 나중에 뭐 잘라내면 되니까. 그쵸. 작곡도 강의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론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중에 거기까지 나갈 겁니다. 우리 여기 유튜브에서도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철저히 그 개인의 어떤 그 감성이에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어쨌건 간에 기본적인 어떤 그 음감이나 그런 어떤 음악적인 그 자기가 곡을 만드는 거를 하려면 일단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흥얼흥얼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배운다고 곡을 잘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곡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요즘은 그 지금 뭐 바라무님도 로직 사셨다고 했는데 로직부터 시작해서 뭐 에이블톤 그러한 그 DAW라 그러죠. 걔네들을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그러한 소스로 가지고 잘 짜맞추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순수하게 화성과 그런 어떤 송 폼과 어떤 코드 진행에 따르는 멜로디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그 DAW를 활용한 그런 그것들은, 네, 그거는 저가 못해요. 그거를 제가 못합니다. 네, DAW 강의를. 그래서 DAW는 유튜브 다른 채널 전문가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그 로직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믹싱 마스터링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믹싱 마스터링은 결국에는 돈을 주더라도 믹싱 마스터링만큼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확 나요. 네. 사실 그 DAW 이제 그거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면 전 이제 유튜브도 하면 안 되고 기타 치는 것도 일단은 다 접고 그것만 달라붙어야 돼요. 그건 진짜 하루 종일 해도 그게 끊임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거가 숙달될 때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분야를 파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일반적인 활용, 남의 거 한 거를 가지고 퍼와가지고 쓰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 내가 그런 어떤 그 창작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운드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좀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처럼 어떤 그 느낌을 내려면 그거는 그만큼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바람은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샘플. 샘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샘플을 많이 찾아보세요. 샘플을. 아, 노고즈님도 그림을 하셨구나. 아, 로직을 어떻게 팔아요? 로직을 어떻게 팔아요? 그 요즘은 에이블톤 많이 쓰더라고요. 에이블톤을 많이 쓴 지가 꽤 됐어요. 어, 일단은 그 DAW도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것도 누가 더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외국 사이트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 좋은 샘플들이 그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거 조금만 내가 신경 써서 검색해 보면은 그 세계가 너무 또 그 세계도 무궁무진합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음원들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 예, 물론 그에 따르는 요즘 뭐 그 젊은 친구들은 애플 같은 경우 탈출을 해가지고 그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뭐 많이들 쓰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때보다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더 좀 더 밝아요. 좀 더 많이 대중화돼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때는 그 진짜 없었잖아요. 케이크워크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렇죠? 저도 그것도 케이크워크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드럼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 조지 벤슨 곡 하나를 똑같이 제가 그거를 다 찍은 적이 있어요. 예,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진짜 그쪽으로 나갈 뻔했어요.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이런 기타를 치고 연주를 하고 하는 거는 되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DAW 활용해서 곡 쓰고 하면은 정말 그 자기 작업실에만 계속 24시간 처박혀 있어야 돼요. 예. 또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인 TMI인데 저는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주하고 막 그런 게 저는 더 매력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그런 어떤 젊었었던 시절을 이제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곡이 하나가 뜨면 정말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그런 시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축나고 예.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연주를 하고 움직이면서 레슨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보고 저는 그런 게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이야 이제 물론 이제 뭐 로직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되도 않는 거 막 이렇게 해서 해보고 막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지금이라도 제가 이러다가 아니면 바라모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뭔가 확 씌워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또 멋진 음악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앞일은 모르는 거죠. 예. 시도를 안 해보고는 절대 모르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모님 팔지 마시고 한번 그 세계 한번 빠져보세요. 예. 이론 같은 건 여기 와서 배우시고 그런 건 제가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알려드리니까 이론하고 이런 뭐 그런 어떤 화성과 멜로디와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루브 이런 것들 리듬감 이런 것도 좀 익히시고 예.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간단하게 어려운 코드 진행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2개나 3개짜리 코드를 반복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외국의 팝이나 흑인들 뭐 리듬앤블루스 내지는 뭐 약간 소울풍의 곡들 그런 곡들 중에서 코드 3개짜리가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3개예요. 네. 그런 곡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약간 그런 가요나 팝 스타일의 음악을 생각할 때는 코드를 많이 안 씁니다. 복잡하게 안 써요. 그리고 뭔가 색깔을 좀 입히고 싶다 할 때는 딱 한두 포인트에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이어토닉적인 색깔로 가져가요. 예.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블루스 스케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뭐 저의 생각이 반드시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게 있으시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네.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약간 고집스러움 이런 게 필요해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내가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기타 연습에 성공을 하지. 또 상당히 긴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작곡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뭐 그런 DAW를 활용하는 것도 약간 나는 이쪽으로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라는 약간 고집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예. 하고 싶다면 아니면 나는 라이브 하면서 연주하러 다니는 게 더 행복해 그러면 또 그쪽으로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드는데 그냥 피아노 하나의 보컬
기타 하나의 보컬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음악만 좋게 멋있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도 앨범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그렇게도 많이 내고요. 네, 그러니까 꼭 뭐 드럼이 들어가야 되고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무슨 건반 들어가야 되고 기타 솔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만 딱 접으시면 얼마든지 작곡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도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 틀에 갇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깨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틀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 예. 자, 아무튼 이러한 얘기는 이제 또 이런 얘기 잘하시는 또 전문가분들한테 또 들으시고 우리는 블루스 스케일로 딱 블루스 스케일 진행해도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블루스 스케일과 그 다음에 그 사마음 트라이어드 일단은 그게 또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은 맥시멈 11시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블루스 스케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펜타토닉 스케일 요거 기억하시나요? 자, 채창은 살짝 이제 옆으로 빼고 저도 살짝 요렇게 뺄게요. 좀 화면에 좀 더 집중을 하시라고. 자, 보시면 요 바로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미 벌써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블루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펜타토닉 스케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블루스 스케일과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높음자리표 도, 레. 그쵸. 메이저 스케일과 비교했을 때 메이저 스케일에서 까다로운 파와 C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도레미솔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 블루스 스케일과 펜타토닉 스케일을 그냥 편안하게 같은 스케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펜타토닉 스케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곧 블루스 스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라부터 시작해서 요 라부터 시작해서 그쵸? 요 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도레미솔라였던 게 라도레미솔로 오게 되면 라, 도, 레, 미, 솔. 그러면은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었죠. 자,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 자, C 메이저 펜타토닉은 이제 지난 시간에 거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C 메이저 세븐이 울리고 있는데 도레미솔라 도레미솔 그쵸. A 마이너 펜타토닉은 똑같은 도레미솔라 라도레미솔인데 A 마이너가 울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C 메이저 펜타토닉은 C 메이저 키일 때, 즉 D-7, G7, C 메이저 내지는 뭐 F 메이저 7
C 메이저 7, F 메이저 7. 이거는 4도에서 1도로가 지나가는 진행이죠. 예, 요런 스타일의 음악이 이글스의 그 음악에서도 많이 나와요. I Can Tell You Why라는 이글스. 예, I Can Tell You Why. 거기에서 요 메이저 세븐이 상당히 또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멜로디는 펜타토닉. 예,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락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때 요런 또 메이저 세븐 요런 거를 또 활용을 많이 한. 그 다음에 또 그 락 중에서 약간 그 소울틱한 락인데 약간 프로그레시브는 아니고 흑인들이 많이 했던 그 음악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보컬리스트가 이름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되게 유명한 소울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조지 포터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고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러한 그 약간 그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라는 밴드 아시나요 혹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음악도 약간 좀 제가 한번 음악을 살짝 한번 찾아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음악을 들어보시면 스피닝 휠이 되게 유명한데 이거 들어볼까? 스피닝 휠 살짝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70년대인가? 뭐 이미 벌써 요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요런 스타일의 또 풍들이 굉장히 또 이 어떤 락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펑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그 리듬의 약간 흑인의 약간 소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것들이 그 모달적인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썼어요. 벌써 그게 단순히 재즈가 아니라 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굉장히 그 대중적인 장르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어요. 이런 음악들이 이미 예전에 60년대 막 70년대 도어스만 들어봐도 60년대 그 도어스 음악만 들어봐도 느낌 자체가 벌써 다르죠. 도어스 도어스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였더라? 제목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람마 파이어. 도어스의 람마 파이어 한번 들어볼까요? 60년대 활동하던 밴드입니다 이게. 한현님 어서 오세요. 네. 이거 모던 디체인지 들어간 겁니다.
벌써 60년대 이런 락을 하고 있었으니 제가 성함을 제대로 불러드렸나? 아, 네, 한현님. 한현님, 그 처음 오신 건가요? 제가 왠지 아이디가 낯서네요. 아, 이왕 듣는 김에 그 이글스의 I Can Tell You Why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글스. 제가 이거 어릴 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이럴 때 참 좋아했었어요. 예, 이글스가 뭐 호텔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되게 노래도 좋고 코드 진행도 예쁘고 그렇죠. 예. 아무튼 자 지금 뭐 블루스 스케일 하다가 갑자기 뭐 3,4로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음악들 다 좋은 음악들입니다. 네.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은 다 같아요. 음악들이. 네. 그리고 뭐 그 이글스의 라잉 아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컨츄리하면서도 굉장히 그 느낌이 또 좋아요. 근데 이 그 컨츄리 미국의 컨츄리도 결국에는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고 유럽적인 영향도 받고 또 그 뭐 아파라치 산맥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디안적인 요소도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의 음악이 그렇게 발전을 해요. 네. 흑인만이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흑인의 그 블루스 음악만이 미국의 음악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백인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요. 네. 특히 이 펜타토닉 스케일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을 하던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블루지한 사운드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되게 밝은 사운드도 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 펜타토닉은 굉장히 멜로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케일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펜타토닉 스케일은 그렇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펜타토닉 스케일만 쓰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뭐 그 해당하는 그 코드 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중심을 펜타토닉에다 놓으면서 그 제가 그거 예전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애플 광고 막 네. 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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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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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물론 A 마이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드린 거예요. A 마이너로 A 마이너 코드지만 라도미레 어쨌건 요 네 개 음악은 네 개 음은 A 마이너 코드 톤을 사용하면서 11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얘네들도 다 라도미레는 이 A 마이너 펜타토닉 안에 라도미레 어쨌건 이 펜타토닉 안에 들어가 있는 음들이죠. 이 펜타토닉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스케일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많은 뮤지션들이 증명을 했죠. 제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자 아무튼 그래서 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레미솔라 라도레미솔 굉장히 좀 멜로디 자체가 어떤 제약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요거 그쵸? 그래서 C 메이저 키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C 메이저 펜타토닉은 그 다음에 뭐 C 메이저 코드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 펜타토닉은 A 마이너 키 2, 5, 1 내지는 뭐 4, 5 마이너, 1 마이너 그쵸.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레리 칼튼 음악도 그때 예를 들어 드렸었잖아요. 레리 칼튼의 룸 335도 사실은 이거죠. 4도 메이저, 3도 마이너, 2도 마이너 F
F E 마이너 7 따라 띠다 펜타토닉이에요 멜로디가. 네. 퓨전에서도 펜타토닉을 정말 많이 쓰고 그렇죠. 너무너무 이 펜타토닉 스케일은 그래서 이거를 자꾸 블루스 스케일과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를 같은 스케일로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블루스 스케일이 또 주제니까 블루스 스케일의 관점에서 이제 들어온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겠네요. 메이저와 마이너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차이는 뭐예요? 장삼도와 단삼도인 삼음 차이죠. 요게 음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 코드 진행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러한 모달 인터체인지의 핵심 음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서도 바로 블루스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예전에 기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C 메이저 일단 메이저 트라이드만 볼게요. 도미 솔이고 C 마이너는 도 미 플랫 솔이에요. 바로 요 둠이 바로 많은 차이를 내는 거죠. 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 이것도 제가 사실은 지난 그 기타 레슨 때 했었어요.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했었어요. 네. 자, 또 여러분이 또 하나만 또 아시는 또 알아야 되실 게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요 강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C 메이저, C 마이너. 사운드가 대비되죠?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C 메이저, C 마이너. 그쵸? 3화음만 가지고 했을 때 자, 이런 게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영화 음악에서도 미국의 옛날 영화 음악에서도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이저와 같은 마이너를 동시에 같이 연주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모달 인터체인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C를 중심으로 하는 스케일에서의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가 서로 혼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모달 인터체인지의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넓게는 이제 전체 모드까지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블루스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죠. 메이저에서 마이너 3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뭐 블루스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풍만해서 뭐 블루스 연주를 되게 잘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뭐야 씨 블루스 연주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블루스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게 바로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얘네가 이 두 개의 코드라고 보는 건 아니고 즉 이 C 메이저의 이 C 마이너 3음인 바로 E 플랫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코드 안에서 하나의 곡 안에서 그렇죠? 아이고 얘 또 맛이 갔다. 패드가 오래돼가지고 잠깐 얘가 졸아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요 A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A 마이너 펜타토닉인데 A 메이저나
A 메이저 7이나 A7인 A 메이저 트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도샵이라는 거는 코드가 울리고 있는데 이 도라는 멜로디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도샵이라는 게 코드의 중요한 삼음으로 딱 얘가 자리를 잡으니까 도는 그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그냥 재밌게 말을 만든 거예요. 도는 얘는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얘는 슬퍼 블루노트가 돼버렸어요. 같은 포지션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샵9 코드잖아요. 동시에서 나오는 코드가 샵9 코드 아니에요. 지미 핸드릭스 코드. 도미 시플레 미플레 샵9. 제 앨범에도 이거 있잖아요. 같은 포지션, 그러니까 미와 미플랫을 동시에는 뭐 써도 상관은 없죠. 뭐 내가 뭐 클러스터한 사운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사운드를 좋아한다 그러면 미 미플랫 뭐 쓸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미플랫 미. 근데 보통은 시간차를 두죠. 붐따이 붐따이. 그죠? 요거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 거야? 까먹었다. too much say라는 곡 있잖아요. too much say 하는 거. too much say. 그쵸? 그 too much say라는 곡도 다 그거죠. 딱. 자, 아무튼 자, 지금 일단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던트 체인지를 넘어가시고 일단은 블루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얘가 C 메이저 펜타토닉이라서 도레미솔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플랫을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미플랫을. 그럼 얘는 내추럴이 돼야 되겠죠.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바로 샵9, 즉 메이저와 마이너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스케일상에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무슨 뭐 어느 책에서는 C 메이저 컨트리 블루스 이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C 컨트리 블루스. 왜냐하면 컨트리 블루스가 메이저 펜타토닉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저는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요거를 딴 데서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메이저 펜타토닉에서는. 자,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점은 뭐냐면 메이저 펜타토닉과 마이너의 차이는 메이저 펜타토닉은 음으로 보면 지금 라도레미솔 도레미솔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루트 2, 3, 5, 6. 특히 요 6이라는 음은요, 메이저 스케일 내지는 믹솔리디안 스케일, 리디안 스케일, 즉 메이저 계열의 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6음이 다 들어가요. 라라는 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케일에 대한, 이제 앞으로 스케일도 다 하겠지만 그러한 관점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라라는 음만 봐도 얘는 되게 메이저틱한 사운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게 돼요. 네. 자, 아무튼 물론 마이너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재즈 마이너죠. 그리고 멜로딕 마이너 상행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메이저틱한 사운드에 좀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A 마이너 펜타토닉 가지고 숫자를 붙여보면 얘가 루트고, 라하고 도는 단삼도라 그랬잖아요. 단삼도기 때문에 단삼도는 라시도, 플랫3음. 그쵸? 우리가 음정 첫 시간부터 쭉 진행을 했었으니까. 얘 레는 라에서 레까지는 완전 4도니까 4. 그 다음에 완전 5도 단 7도. 그래서 플랫 7.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르죠. 도레미솔라 라도레미솔은 똑같지만 루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즉 그 해당하는 스케일의 으뜸음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완전 다르죠. 그쵸? 2, 3, 5, 6이고 얘는 플랫서드 4, 5, 플랫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에서 이 특히 4는 항상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항상 이 4는 뭐예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C 도리안, C 내추럴 마이너, C 하모닉 마이너, C 로크리안, C 프리지안 할 것 없이 로크리안은 물론 마이너 7 플랫 5네요. 다 바로 요 루트에서 완전 4도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얘는 자 이런 거는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건 자 그래서 밑에 걸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같은 경우,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같은 경우, 자 잡다한 거 좀 지우면서 갈게요. 이게 나중에 보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자 똑같아요. C 메이저 키일 때, 즉 대표적으로 뭐 F 메이저 7, 뭐 E 마이너 7, D 마이너 7, 뭐 C 메이저 7 이런 진행도 있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2, 5번 D 마이너 7, G7, 뭐 C 메이저 1, 6, 2, 5, C 메이저 7, A7, D 마이너 7, G7 이런 코드 진행일 때 다, 물론 A7에서는 도샵을 살짝 건드려주면 좋기는 해요. 3음 그때 바로 요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는 거.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미플랫 추가하는 거니까. 어느 책에서는 레샵으로도 나와요. 레샵으로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블루노트 음을.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코드 자체로 봤을 때도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 C7, C 요러한 뭐 C6 요러한 C에 관련된 코드에서 다 요 스케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도레미솔라 굉장히 메이저틱한 사운드가 나오죠. 자. 그죠? 라도레메미메레도라도 플랫 7이 없어요.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에서는. 그쵸? 상당히 메이저틱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죠. 그렇죠? C7일 때 블루스에서 이런 사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바로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그렇죠? 메이저 펜타토닉에 샵9 음이 들어간 거. 그쵸? 지금은 약간 블루스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약간 메이저틱한 사운드, 믹솔리디한 그 6도 패턴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코드 진행에서 펜타토닉을 활용하시면서도 요 음을 한번 넣어 보세요. 미플랫을. 근데 미플랫을 레하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도레메 도레메레도 도라리라라 아니면 도레레미 레리미 레메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미메레 미메레도라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작곡적인 부분이나 릭적인 부분이라 요건 또 그런 거에서 또 다루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얘네들 좀 줄여가지고 칸을 많이 차지하니까 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했었는데 이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중에서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거. A 마이너 7인 A 마이너 펜타토닉인데 A7, A 메이저 7 요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A7, A 그 다음에 A 메이저 7 요런 코드들이 울리고 있을 때 이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쓰게 되면 이 자체가 벌써 블루스 스케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울리고 있을 때는 얘들이 울리고 있을 때는 이 도 자체가 플랫 사음이 아니고 샵 9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도샵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쵸?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 자체가 블루스 스케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펜타토닉이지만 블루스 스케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A7이 울리고 있다. 좀 길 따라만 간 거예요.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안 치고 A7 레, 솔, 라에 솔라도라 솔미레도라 다이다리라드리다루 다르라드리다두이도 다두이다두이다두이도 그쵸? 지금 이상한 음 하나도 안 치고 진짜 A 마이너 펜타토닉만 쳤어요. 멜로디를. 근데 그냥 A 뭐 자,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바로 그냥 블루스 딱 느낌 나죠. 그쵸? 블루스. 그래서 얘 자체가 이미 벌써 A 마이너 펜타토닉이 블루스예요. 그런데 자 보면은 여기서 또 다른 블루 노트가 하나가 더 나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A 마이너 7일 때 당연히 뭐 A 마이너 이럴 때 A 마이너 6 때 써도 돼요. 사실 뭐 7은 하고 안 부딪힙니다. 6가 울리고 있어도 7음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 아니면 그쵸? 6가 있어도 이 7음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 아니면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도 A 마이너 6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물론 A 마이너 칠 때 도리안을 써도 괜찮지만 A 마이너 펜타토닉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A7이나 A 메이저 계열이었을 때는 이 도가 샵9이었는데, 아이고 너무 빨갛게 안 예쁘게 칠했네. 샵9이었는데, 그런데 A 마이너에서 얘네들에서는 얘가 바로 플랫 3음인 거예요. 플랫 3음. 이럴 때는 도가 플랫 3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블루 노트가 없는 거예요. A 마이너 펜타토닉을 A 마이너 키나 A 마이너 코드에서 연주를 할 때는 블루 노트가 없는 거죠. A 마이너 키, A 마이너 키, 뭐 B 마이너 7, 플랫 5, E7, A 마이너.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 얘기는. 그 다음에 뭐 F7, E7, 샵9, 뭐 A 마이너 요거 많이고, F 메이저 7, E 마이너 7, A 마이너 이것도 참 많이 쓰는 진행이고. 그렇죠? 얘네에서는 블루 노트가 없어요. A 마이너 키에서 A 마이너 키 안에서도 블루 노트가 없고, A 마이너니까 이 도 자체가 블루 노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샵이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A를 딱 넣었을 때는 얘가 이 도가 샵9이 돼서 블루 노트가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 그 나란한 조인 E 플랫에서 있는 요거 메이저일 때 이 C 메이저의 3음인 E 플랫이 A 마이너에서는 뭐가 돼요? 플랫 5가 되죠. 플랫 5. 일단 내추럴 해줘야죠. 그래서 요 플랫 5를 제2의 블루 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에서는. 그래서 마이너 키에서는 플랫 5를 또 블루 노트로 씁니다. 근데 그게 아까 C 메이저 그 블루스 스케일하고 똑같아요. 자, A 마이너. 라도 레메 미솔 라도 레메 지금 코드가 A 마이너가 울리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 되게 많이, 이거 광고 음악에서도 예전에 더위 사냥인가 거기에서 요거 나왔어요. 광고 음악에서. 저 이거 기억해요. 이거 옛날에 플랫 5 해가지고 마이너 코드 캐롤 코드 그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그 기타 시간에도 그거 마이너 이거 했었잖아요. 마이너 블루스 D 마이너. 마이너 블루스 많이 쓰는 거는 F7, E7. F7 자체의 세븐음이 바로 E 플랫이에요. 바로 이 A 블루스 스케일 이 플랫 5가 딱 그 코드로 딱 F7일 때 E 플랫이 딱 들어가요. 전체 A 마이너 키로 봤을 때. 이거 있잖아요. 사바나 우먼 그 누구예요? 타미 볼린. 이것도 딱 그잖아요. 미라도레 메레도라 메메메 미메 미메. 그래서 F7 E7. 이 대표적으로 이 플랫 5를 극대화시킨 곡이죠. 사바나 우먼. 예.
Savannah woman trust in white and the tropical way Brazilian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그쵸? 요게 바로 요 플랫 5를 대놓고 쓴 코드 진행 그게 바로 F7, E7, A 마이너입니다. 요게 바로 그쵸? Still got the blues도 I'm still got the blues for you F7, E7 메레 for you 그쵸? Still got the blues도 바로 마이너 코드 진행에서 요거 딱 쓰죠. 근데 Still got the blues는 그 나란 한조인 C 메이저 2, 5번도 같이 쓰죠. 예. 그쵸? Still got the blues는.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그 한참 기타에서 메이저 2, 5번, 마이너 2, 5번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또 열심히 드렸었잖아요. D 마이너 7, G7 서스4, C 메이저, F 메이저 7, B 마이너 7 플랫 5, E7, A 마이너. 그러다가 So alone with so long ago I'm still got the blues for you 제가 이거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이거 공연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플랫 5가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뭐냐면 A7, A 메이저 7일 때는 블루 노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블루 노트가 바로 1차 블루 노트인 요 샵9과 2차 블루 노트인 플랫 5가 얘네들이 코드가 울릴 때는 또 두 개가 나오죠. A 블루스, A 도미넌트 블루스 같은 거 할 때. 두 개가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블루스 스케일을 하면서 이제 블루스 진행을 가지고도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 팝이나 가요에서 얘네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 클랩튼 음악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면 에릭 클랩튼이 바로 그런 팝 코드 진행, 뭐 패밀리 소위 말하는 뭐 가족 코드 근데 단순한 그 코드 진행 반복하는 거에서 많이 이걸 활용을 하죠. 펜타토닉 스케일을 중심으로 살짝 블루노트도 사용하고 우리 그 있잖아요. Nobody gonna 그 뭐더라? 이것도 띠라 띠리라 띠리 플랫 5라라 띠라 띠띠띠따리라 너라리 하이웨이 스타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뿌빠빠 뿌빠따라 띠라 띠라 그쵸? 4도는 루트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A로 바꾸면 A 마이너로 바꾸면 A 마이너 C D 따따 E 플랫 그쵸? 리치 블랙모어는 대놓고 마이너에서 블루 노트를 코드로 썼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에서는 플랫 5가 블루 노트이고 그래서 이 스케일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이제 이름이 달라져요. A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아니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지고 이 스케일을 가지고 A 블루스 스케일이라 그래요. 블루스 스케일. 마이너, 메이저 이런 말이 없어요. 얘는 이 그냥 자체로 블루스 스케일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루트 샵9 내지는 플랫 3음 그쵸? 이거는 코드에 따라 다르죠. 메이저가 올 때는 샵9이 되는 거고 마이너 계열의 코드 진행이나 코드가 올 때는 플랫 3음이 되고 4 플랫 피프스 플랫 5 플랫 그 다음에 5 플랫 7 요거죠. 라도레 메미솔 내지는 라도레 레샵 리미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게 바로 블루스 스케일입니다. 기타에서는 그쵸? 우리 펜타토닉 배운 거에서 하나만 넣어주면 되죠. 이거를
메이저니 막 이렇게 근데 메이저와 그냥 블루스 스케일과 요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예, 지금은 그냥 하나로 본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자 보시면 C 메이저 7이나 아니면은 요거 C 메이저 7이나 C7이나 C6 얘네들한테서는 우리가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나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얘네들 구조는 도레미솔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이저 코드를 드릴 때 C 블루스 스케일을 칠 수도 있어요. 연주할 수 있고 작곡할 수 있고 그 C 블루스 스케일이 이 숫자를 따라가죠. 루트 플랫 3, 4, 플랫 5, 5, 플랫 7 요 숫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C 블루스 스케일이니까 바로 그 C 블루스 스케일이 요때는 C 요것도 쓸 수 있지만 C 블루스 스케일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 미 플랫, 플랫 3음인 그쵸? 그 다음에 포인 파, 플랫 5인 솔 플랫, 그 다음에 오, 솔, 그 다음에 라가 아니라 C 플랫이 와야죠. 이게 와야지 지금 2세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 세트하고 똑같은 게 바로 얘잖아요. 그쵸? 루트, 플랫 3음, 포, 플랫 피프스, 플랫 세븐스. 요게 바로 C 블루스 스케일인 거죠. 이것도 이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열이 요 코드 진행이 왔을 때는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C7 도레메미솔 그렇죠. 굉장히 메이저틱한 사운드가 나죠. 그런데 요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 그러니까 그냥 C 블루스 스케일은 지금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고 C 그냥 블루스 스케일은 다르죠 느낌이. 자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은 그런데 C 블루스 스케일은 밑에 거 도메파 솔플라라라 요게 C 블루스 스케일,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그쵸. 두 개가 확실히 색감이 다르죠. 그쵸?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과 C 블루스 스케일. 자, 이거를 요 A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건 A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도 요 코드 진행에서 쓸 수 있어요. 노고지리님 잘못된 방법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샵9 플랫 5 플랫 7 등을 다 알고 연주해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고지리님 요거 제가 딱 말씀드리면 진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공부를 했냐면 어릴 때 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몰라서예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노고지리님처럼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그 음을 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을 하고 싶어서 저는 그거를 공부를 해서 아는 거고, 노고지리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손 가는 대로 치는 게 잘못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건 있죠. 내가 조금 더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손 가는 대로 치시되 이제 리듬에 얹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더 성숙된 안정된 연주를 하시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대신에 내가 손 가는 대로 하는 거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완숙한 연주를 들려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리는 필요하죠. 네. 답변이 됐나요, 노고지리님? 자, 그리고 우리 다 취미잖아요. 사실 이게 직업이신 분도 물론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지만 전공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모함지 구독자분들이 모르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음들이 있었네. 이게 내가 치는 게 저거였네.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네 라고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네. 그리고 이거를 12키로 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기타는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그 소리 느낌을 알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기타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물론 절대음도 있지만 다 상대음감이잖아요. 상대음감이 이럴 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악의 코드 진행을 듣고 거기에 구조로 우리가 듣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는 숫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B플랫이에요. B플랫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게 C7인 거 아니까 그대로 두 칸 내려오니까 B플랫 7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C플랫, 레, 파, 라플랫 아니지 C플랫, 레, 파, 라플랫, C플랫.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코드톤. 그러면서 노트는 이미 벌써 이론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7이더래. 그러면 뭐 얼마든지 G7. 그쵸? 요건 모양으로 외운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3음이더래. 요게 7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 그쵸? 요건 이제 키를 옮긴 거죠. 이거를 그런 식으로 내가 귀를 따라가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뭐 굳이 이거를 음이 뭐다 계산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남한테 알려줄 때는 알려줘야죠. 그거는 남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그런데 아니다. 난 나 혼자만 연주하고 나 혼자 할 건데 뭐 누구한테 알려줄 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블루스 스케일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게 트라이어드를 오늘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분명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블루스 스케일이 의외로 설명해 드려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차라리 트라이어드는 우리 다음 주에 트라이어드만 집중적으로 쫙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요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내지는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조금 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중간 놓다 보니 소리가 좋아서 화성 생각 않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치는 게 잘못된 방법인가요? 그랬잖아요. 자, 제가 그 노고진이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음악 이론이 먼저 탄생하고 음악이 발전한 게 아니라 음악이 이렇게 소리가 하니까 좋더라 그거를 정리를 한 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그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인쇄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발전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DAW 아까 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도구들이 툴이 발전하면서 더 쉽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생긴 걸 뿐인 거지. 그쵸?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거, 기존의 오랜 역사의 수많은 음악인들, 음악가들,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거를 후대들이 계속 공부를 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아, 무슨 얘기를 얘기하려고 그랬지? 또 엉뚱한 데로 빠졌나? 아, 그래서 음악은요, 애초에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그쵸? 그건 나중이고, 나중에 그런 이론들이 정립되고 나니까, 그런 이론이 이론을 낳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 생긴 거고, 애초에 음악은 그거예요. 그 소리가 좋아서 그거를 쓰니까, 아, 그게 이렇더라. 아, 그게 이런 게 이렇게 소리가 좋은 거를 역으로 팠겠죠. 물론 그게 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쵸, 누군가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흥얼거리면서 이거 좋더라가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게 처음이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구전가요 얘기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창도 그렇고 악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노고진이님 음악이요. 음악이 이게 그 되게 막 이론이 엄청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사실은 그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지금 그리고 용어도 낯설잖아요. 그래서 더 그러신 거고 이게 한 번 듣던 게 두 번 듣고 두 번 듣던 게 세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이 얘기 안 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렇게 약간 증명을 해가지고 많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음악은 결국에는 사실은 되게 이러한 가짓수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출발점은 똑같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너는 그래도 좀 아니까. 예. 그게 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저것 몰라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냐면 어, 내가 전공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나는 취미지만 조금 재미있게 취미를 조금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걸 할 시간 내가 무슨 전공처럼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팁 같은 거 가는 거죠. 팁. 그렇죠? 그냥 몰라. 그냥 1625 그냥 외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내용이나 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그냥 잠시 이렇게 접어두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다가 사실 요 파트가 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파트예요. 예, 요 파트를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 메이저 블루스와 요거 그냥 블루스 스케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다들. 예. 제일 좋은 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C7 딱 울려놓고 요렇게도 한번 쳐보시고 요렇게도 한번 쳐보시고 그쵸? A 마이너 울리시고 요렇게도 쳐보시고 A7 울리고 요렇게도 해보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A7, A 메이저 7은 A 블루스 스케일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얘는 또 A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 가능하겠죠. 그 A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은 요 숫자를 따라가야죠. 그쵸? 블루스 스케일은 요 숫자를 따라가는 거고 요 구조를 이용하는 거고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은 요 구조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 계열들은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도 칠 수 있고 블루스 스케일도 칠 수 있고. 자, 이걸 기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어려워하시니까 기타로는 딱 요겁니다. 기타는 간단해요. 제가 그림 얘기했잖아요. 자, 보시면 A 마이너 펜타토닉이죠. A. 이건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세 칸 아래로 내려가면 요게 A 메이저 펜타토닉입니다. 우리 이렇게 6번 줄 A 마이너, C 메이저 다 요 A 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블루스에서는 A7일 때 도미넌트에서는 A 마이너 펜타토닉. 이게 A 블루스 스케일이라 그랬죠. 요게 플랫 5만 넣으면 이걸 그대로 단삼도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세 칸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세 칸 아래. 그러면 이게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 내지는 메이저 펜타토닉. 띠라레베라베라 르라이르라이르라이르라이르라이르라이르. A7일 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C로 해볼게요. C7이에요. 6번 줄 C7. 그러면 C 마이너 펜타토닉. 이게 C 블루스 스케일이라 그랬죠? 플랫 5만 넣으면 요걸 그대로 단삼도 아래 내려가면 돼. 이 지금은 C 됐나요?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뭐 이론 다 필요 없고 나 다 필요 없어. A일 때 A 마이너 펜타토닉 A 블루스 스케일. 그리고 그대로 단삼도 아래 들어가서. 그리고 소리를 느끼시면 돼요. 노고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요건 알아야죠. 그쵸?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배운 거에 관련된 질문도 좋으시고, 아니면 뭐 다른 질문도 좋으시고. 아유, 바라모님 감사합니다. 커피값. 바라모님께서 또 개인 계좌로 또 커피값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동네에서는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도. 저희 동네 짜장면이 현금가 3,000원입니다. 근데 꽤 괜찮아요. 낮 시간에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낮 시간에는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서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연주하는 거 제외하고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유튜브로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유튜브를 낮 시간에도 아마 낮에 분들을 위해서 아마 할 거예요. 폰 들고 타이핑.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요 이론 시간을 제가 개강을 하게 되면 평일 낮 시간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제가. 네. 평일 낮 시간대로 한 뭐 11시에서 1시 요런 식으로
아, 점심들 드셔야 되니까 뭐 11시에서 12시 1시간 정도? 너무 짧은데 10시는 너무 일찍이잖아요. 제가 한번 레슨 스케줄을 보고 그 랩탑 없으신가요? 그 랩탑. 예. 저도 폰으로는 힘들어요. 실시간은.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좋으신데. 한번 제가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고진님이 또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어차피 그 제가 요 방학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능하다면 낮 시간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루스 스케일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대학에서 기타 전공생 커리큘럼이 그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이때 기타 전공생 같은 경우는 기타 전공 하나 있고, 근데 그게 학교마다 도 달라요. 요즘 학교들이 재정이 안 좋은지 뭐 40분 레슨 뭐 이런 식으로 30분 레슨 이런 식으로. 아, 번개 라이브, 네, 번개 라이브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 아, 의견을 내주신 거니까 부담을 갖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그게 허락이 돼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평일날에는 낮에는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레슨도 해야 되고 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 일단은 기타 전공생 같은 경우는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이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뭐 1학년 때는 좀 약간 가벼운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뭐 하다가 2학년 때 보통 이제 그게 4년제냐 2년제냐에 따라 또 달라요. 2년제는 아예 1학년 1학기부터 빡세게 뭐 앙상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즈 화성 뭐 이런 거부터 뭐 그 다음에 요즘 미디 그래서 DAW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악에 관련된 수업들이 많죠. 네. 4년제는 그거를 이제 4년에 걸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앙상블 그 다음에 뭐 DAW 관련된 미디 그 다음에 또 뭐 이론도 있고 그쵸, 재즈 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수업이 기타 전공하고 4학년 앙상블하고 재즈 어레인징, 코드 어레인징, 그러니까 멜로디와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거의 약간 작곡 같은 건 수업이에요. 원래는 그 4성부로 나누는 브라스 편곡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좀 가요 팝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제가 약간 바꿨어요, 내용을. 그거랑 재즈 화성, 제가 담당한 수업은 그런 거고, 예, 그 외에도 뭐 앙상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같은 표준에서 마이너, 메이저 스케일을 쉽게 칠 수 있으려면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려보면 되죠. 내가 그려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거는 바라모님. 네. 이런 거는 그 두 개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0둠 다 쓰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얘네들을 섞어버리면 결국에는 음들이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런 거 제가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지금 같은 코드 안에서 그 메이저와 블루스 스케일을 두 개를 섞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메이저와 마이너가 그게 달라서 그래요. 그게 한번 볼까요?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막 섞고 막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지금 해보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연습은 나레 도레메미 도레메미스 도레 도메메미 이거네요. 도메파솔레라레 그 다음에 메이저는 도레 도레메미소 도레 이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펜타토닉 보세요. 자, 펜타토닉 제가 요거 라이브 때는 안 달아드렸어요. 자, 루트부터 가는 거. 루트가 아니지. 자, 보시면 C를 예를 들게요. C. 그러면 자, C 마이너잖아요. C 마이너면 이거죠. C 메이저로 따지면 6부터 가는 그림. 그쵸? 됐죠? 그 다음에 루트부터 가는 그림. 루트부터 가는 그림 아세요? 펜타토닉?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도레메 도레레레롤라 도레레레 됐네요. 이거 적어 드릴게요. 제가 이거 바라무님 또 후원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요거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2개 다 하는 거. 그거는 그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죠. 4번 줄 5번 줄에서 나는데 6번 줄 근음에서 마이너 플랫 5 코드 잡는 법. 네. 노고시리님. 잠시만요. 일단 바라모님 먼저 말씀하신 거 먼저 해드릴게요. 바라모님 감사합니다. 요거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2개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자, 먼저 C로 해볼게요. C. 8플랫이지. 그쵸? 8플랫이면 자 C 블루스 스케일 그냥 펜타토닉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블루스는 점으로 따로 찍어 드릴게요. C 마이너 펜타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8부터 루트 플랫 3 아이고야 너무 많이 갔다. 루트를 잘못했구나. 잠시만요. 빨리빨리 할게요. 루트. 오늘 되게 몸이 힘들어가지고 도미 플랫 솔 그냥 점으로 찍어 드릴게요. 점으로. 아니다. 도메 지금 제가 머리가 좀 약간 좀 살짝 잘 안 굴러갑니다. 파 솔 C 플랫 플랫 7 그쵸? 루트 플랫 3 4 5음 플랫 7 루트 플랫 3음 됐죠? 거기에다가 얘는 마이너는 플랫 5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플랫 5 그러니까 플랫 5는 여기 이거 아니다. 이게 왜 이러냐. 플랫 5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 플랫 5 하나 하면 되겠네요.
내지는 뭐 이쪽으로 해서 접근해도 되고, 이거는 뭐 선택이죠. 요 그림 하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화면을 안 보고 저 혼자만 얘기했네요. 자, 요렇게, 그쵸? 요렇게 혼자만 얘기했네요. 루트 요거 펜타토닉 그림 우리 아는 거, 요거 펜타토닉 그림, 그쵸? 요거 요 그림에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C7일 때죠. 이때는 우리가 C7일 때, 내지는 뭐 C-7일 때도 상관없고요. 핵심은 C7이죠. 그 다음에 C 메이저 펜타토닉. 자, 얘는 도, 레가 들어가죠. 도레미솔라잖아요. 도레미미솔라도 레미솔라 도레 이거잖아요. 그쵸? 요거죠. 여기에서 이제 얘는 샵9으로 적어야죠. 샵9. 뭐 샵2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샵9. 이게 이쪽으로 봐도 되고요. 이건 선택이에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쪽에서 접근하셔도 되고. 라도 레. 그 다음에 여기 샵9 딱 있네요. 샵9 여기서도 하나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그 더 확장시켜서도 상관없고. 요렇게 요때도 마찬가지 C7일 때, 이때는 C7일 때만 쓰는 거죠. C-7일 때는 아니죠. 얘는 C7, C-7 둘 다 가능한 거고. 마이너 펜타니까 마이너 블루스,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얘가 C 블루스 스케일이고 얘가 C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고 됐죠? 요거 두 개. 그러면 쫙 보시면, 자, 오늘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C7 그 다음에 C 메이저 펜타토닉을 루트부터 시작하는 그림. 요거, 그쵸? 펜타토닉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미까지 가도 되겠네요. 요거 활용하면은 이왕 오는 거 여기 미까지 가죠. 미까지 가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따리 도레 레메, 그 다음에 솔 라 도 레, 아니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솔라가 아니지. 파솔 이렇게. 자, 이거는 요렇게 지금 요거는 요 노란 걸로 갈게요. 요렇게도 갈 수 있죠. 우리 길게 가는 거 했던 거 그거. 그럼 여기도 플랫 5도 쓸 수 있네요. 이거는 확장하기 나름이에요. 일단은
어쨌건 간에 요 안에서만 가는 거, 요거를 먼저 익히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요거를 먼저 익히시고, 확장은 뭐 제가 다 알려드린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루트부터 가는 거 있잖아요. 도레. 그래서 3개 2개 펜타토닉, 그때 제가 예전에 그 3옥타브에 걸쳐서 길게 보는 방법 기억하세요? 그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긴 거고, 짧은 거는 근데 여기에 또 코드 톤도 같이 들어가죠.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여기서 3칸 아래. 근데 이 안에서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손에 익을 거예요. 자, 바라보님, 손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죠. 많이 쓰는 그 폼들이 있어요. 루실인가 여기서 이것도 있고, 그 저기 뭐야, 메이저. 아,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연습 안 하고 그냥 길 보는 대로 가지, 이건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릭 같은 걸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를 이해하고 릭을 외우시면 훨씬 더 릭이 재밌어지겠죠. 내 거가 팍팍 되겠죠. 그렇죠? 좋은 라인들은 이미 유명한 연주가들이 멋있게 연주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 릭을 외우시고, 블루스에 관련된 릭들을 거기서 외우시고. 펜타토닉 최고예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펜타토닉 최고예요. 네. 네, 펜타토닉, 그쵸? 그런데 이제 펜타토닉을 그런 어떤 각도 트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줄 하나 건너뛰는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좋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요게 또 느낌이 좀 살짝 또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마이너 7 플랫 5요. 자, 노고지리님 6번 줄에서는 요거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6번 줄에서 잡는 게 마이너 7 플랫 5가. 이거 그 제 영상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싱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좀 편하게 보시라고 G 마이너 7 플랫 5로 적어 드릴게요. 좀 앞쪽에 나오기 편하게. G 마이너 7 플랫 5 같은 경우 루트 플랫 7 플랫 3음 플랫 5 요거예요. 요렇게 요겁니다. 요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를 미플랫을 빼서 저음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얘를 저음으로 요쪽으로 올려가지고 요렇게 올라와 오셔도 되는데, 이러면은 저음에서 너무 뭉그러지죠. 마이너 7 플랫 5가.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드랍 3 보이싱이에요. 드랍 3 보이싱. 보시면 자,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요거 약지 하나, 줄 하나 건너뛰어서 그 밑에 약지 새끼, 그리고 요 대각선 아래 E 플랫을 2번 줄에. 더 쉬운 건 없습니다. 마이너 7 플랫 5는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6번 줄에선. 네, 이게 가장 기본 코드예요. 그렇게도 잡아도 되죠. 네. 이렇게 A 마이너 잡는 폼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그런데 저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잡으라고 잘 안 시켜요. 이렇게 잡으라고 시켜요. 왜냐면 워킹 베이스를 해야 되니까. C 마이너 7 플랫 E7 B 플랫 B 플랫. 이럴 때 워킹 베이스 할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어. 요 연습을 꼭 시킵니다. 이렇게도 물론 잡아도 되지만. 그렇죠? 둘 다 연습해 보세요. 저도 이거 처음에 안 됐어요. 저도 이 고음에 올라가면 안 돼요. 버거워요, 막 여기 위에는. 자. 저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안 시킵니다. 이렇게 잡으라고는. 근데 이런 건 있죠. 사실 마이너 7 플랫 5가 이게 베이스를 바꾸면은 이게 이게 마이너 6의 요 루트, 그러니까 얘가 그 F 마이너 6의 6음이 루트가 되는 거하고도 똑같거든요. 물론 얘는 A 마이너 6예요. 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잡긴 하죠. 그쵸? 이럴 때는. 이때는 이제 F 마이너 6 베이스가, 폼은 F 샵 마이너 7 플랫 5가 똑같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2, 5, 1일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킵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던 1,000원짜리 커피 아주 좋습니다. 이거 빨콩. 자, 뭐 또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막 3시간 넘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얘기 좀 딱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노고지리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좀 수렴을 해서 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뭐 Q&A 식으로 해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뭐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 고를 때 한번 또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노고지리님 언제 한번 시간이 괜찮으실 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가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때 시간 한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그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유튜브 모아뮤직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해서 그 공지를 하고, 예, 번개 방송 한번 하죠. 좋네요. 방학 때 한번 할까요? 요번에 8월 중에 한번.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2개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나씩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그런 이제 곡 분석 같은 것도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능력이 생기면 그 수준에 맞는 곡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도 좀 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해서 멜로디 분석, 뭐 이렇게 코드 진행 분석, 송폼 분석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할게요. 그 바라모님 그런 거 분석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작곡 실력이 늡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예, 다른 사람이 곡을 쓴 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배워 습득을 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금요일 라이브 때 뵐게요. 네, 금요일 라이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